반전설화의 설입니다. 오늘은 천년 동안 성인군자로 불렸던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비는 정말 훌륭한 의리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가 만든 하나의 이미지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신분, 눈물, 그리고 가난의 진짜 의미. 유비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귀했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사 속 기록은 다르다. 유비가 가난했다는 말은 백성을 알았다는 상징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집안은 이미 수대에 걸쳐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다. 즉, 가난은 이미지의 시작이었다. 나는 하층민 출신이다. 그러니 백성을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족 몰락자였기에 더욱 백성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던 입장이었을 것이다. 2부, 의리의 시작. 흔히 세 남자의 의형제 결의로 알려져 있지만 정사는 다르게 기록한다. 유비는 당대 지역 세력들을 동시에 묶어 자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의형제 전략을 사용했다. 의형제 결의는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출신들을 합치는 정치적 결합 구조였다.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 의리의 시작도 사실은 정치적 계산이었다. 3부, 눈물의 남자. 유비가 울었다는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당시 정치에서 눈물은 동정과 명분을 얻는 강력한 정치 수단이었다. 유비는 직접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 백성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지지를 유지하는 전략적 눈물이었다. 4부, 유비가 끌고 다닌 수만 명의 백성들. 역사에는 패배에 도망가면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사 기록은 유비가 데리고 간 백성들 중 다수가 전쟁 중 죽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유비가 데리고 다닌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유비 장군은 우리를 데리고 다니니 도망치지도 못하는구나. 백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이었다. 5부, 백성을 이용한 명분 확보. 유비는 조조와 성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의 명분은 항상 백성의 고통 위에서 쌓여갔다. 유비가 있는 곳마다 백성이 고통받았다는 기록은 정사 속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야기에서 삭제되었고 후대 소설은 의리만을 부각했다. 6부, 촉한 건국 뒤 장비 관우의 죽음. 유비의 사적인 의리는 사실 복잡했다. 관우가 죽자 유비는 즉시 복수를 선언하지만 정사 기록에는 유비의 행동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가 그토록 원했던 명분 있는 전쟁의 기회였다. 즉,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였다. 관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촉의 미래를 위해서다. 7부, 이릉대전의 참사. 유비가 감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설적 표현과 달리 정사 기록은 유비의 오판을 강조한다. 유비의 무리한 진군으로 촉한의 병력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이릉대전에서 촉은 거의 붕괴할 뻔했다. 그 결정의 피해는 백성에게 돌아갔다. 유비는 자신의 명분을 위해 수많은 병사와 백성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8부, 마지막 순간의 고백.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긴다. 그 유언은 백성을 위해 싸웠다가 아니라 정치를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백성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 이 말은 오히려 그가 평생 어떠한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결론. 연희에서의 유비는 눈물 많은 성인군자, 의리의 군주, 백성의 아버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정사 속 유비는 백성을 지켜주는 모습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백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더 많았다. 의리도 울음도 겸손도 모두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으며 유비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이미지를 철저히 설계한 정치가였다. 유비가 영웅이 된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닌 소설이 만든 모습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의 얼굴 너머에 진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반전설화의 설이었습니다. 다음 전설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